역함수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역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정의를 좀 하면요. 우리가 뭐 말로써 역함수가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의역이 1, 2, 3이 있고 공역이 A, B, 아니 다 그냥 숫자로 갑시다. 공역은 4, 5, 6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은 4로, 2는 5로, 3은 6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걸 F, 어떤 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하나 결정이 되면 그 아이의 역함수를 결정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 F1이 4다. 이렇게 이제 함수값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역함수는 반대로 4를 집어넣으면 역함수를 이제 보통 이렇게 인버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제곱처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F라는 함수의 역함수라는 표현인데요. 그 역함수는 뭐냐면 4를 대입하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이런 걸 F라는 함수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F2는 5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F 역함수는요. 5를 대입하면 누구로 만들어? 2로 만들어.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뭐 이것도 그냥 눈치채셨죠? F3이 6이다 이러면은 F 역함수 6은 뭐다? 3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함수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 돼.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을 4로 만드는 함수를 반대로 되돌리는 4를 1로 만드는 2를 5로 만들면 5는 2로 만드는 짠!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이런 비유가 제가 좀 나름 그래도 고심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컴퓨터 같은 데서 내가 크크크를 쳤어. 오케이? 그런데 왜 그거 치고 나서 컨트롤 Z하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샥 돌아. 별로 와닿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역함수는 크크크로 팍팍팍.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1이 4가 됐는데 역함수 치면 다시 1로 돌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했던 걸 취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고 하고요. 요걸 좀 한 방에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에서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온다면 역함수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끔? A를 나오게끔 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을까요? 역함수가 뭔지 이제 되시죠? 여기 출석부만 빨리 정리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짜자자자잔 짠짜자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 역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요것부터 이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역함수에서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자, 1, 2, 3 여기에다가 내가 4, 5, 6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대1 대응이라는 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면 쭈안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얏 이렇게 2대1 함수라는 느낌으로 F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Y가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인 거 맞지? 그러면 그 정의역의 원소 4는 2개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하고요. 6은 하나로 대응이 되는데 5는 대응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거는 Y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함수라는 건 그 정의역이 하나당 하나씩 다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얘는 막 2개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1대1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상황을 그려볼게. 좀 더러운데 그냥 다시 그릴 걸 그랬나? 자, 공역을 이번에는 4, 5, 6, 7이라고 놓고 1대1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지금 1대1 함수는 되지만 공역과 치역은 같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찍었을 때 그 아이들의 정의역이 대응이 되는 애들이 하나씩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대응 안 되는 이런 애가 하나 남잖아. 그럼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해. 됐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역함수 함수값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 구하기. 이건 또 뭔 소리냐? 라고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런 함수에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x 자리에다 누굴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fx인데 이걸 가지고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런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면 이건 사실 위에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f1이 3이야? 그럼 너는 f 역함수 3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그냥 거꾸로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구해놓고 이런 식으로 우연찮게 찍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당황스럽게 그럼 f 역함수 17은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푸는 얘기죠? 막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해봐? 그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k라고 두는 거야. 역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걔를 k라고 놓고 그러면 역함수라는 게 이런 관계라면 원래 함수에다가는 k를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17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서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k로 놓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원래식에다가 k를 대입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걔가 17이 되게끔 식을 짜주시면 되고요. 그럼 k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역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래 함수를 갖고 있는데 역함수의 함수값만 구해낸다면 지금처럼 누구를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함수값 관계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세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x와 y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의역과 지역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이? 약간 뭔가 느낌 있죠? 정의역,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건 또 뭔 소리냐 하고 보면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원래 함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고 싶은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자리에는 x를 넣고 x 자리에는 y를 넣으면 이게 역함수 다 구한 겁니다. 됐을까요? 선생님 너무 간단한데요? 지금 제가 1번 한 거거든요. x, y를 바꿔. 여기까지 하면 지금 역함수 구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 때는 보통 y는 이라고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y는으로 정리를 하면 2y는 x 빼기 1이 되고 그걸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내가 f1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얼마 나와? 3 나오잖아. 그럼 f 역함수 3은 얼마란 뜻이야? 1 나온다는 얘기 맞지? 그럼 3 이렇게 슉 대입해봐. 얼마 나와? 1 나와. 이 됐죠? 그러니까 x값하고 y값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 역함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의역, 치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 우리가 어떤 함수를 다룰 때 아무 언급이 없어. 야, 정의역이 1, 2, 3이거든. 이딴 언급이 없으면 그냥 정의역은 무조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실수 전체라고 보면 돼. 됐어요? 자, 그럼 치역은 어떤가요? 하고 보면 치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 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함수 원래 함수가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너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치역이 모든 실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게 이 함수, 역함수에서는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역이 모든 실수면 여기서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정의역이 했던 애가 여기는 뭐로 넘어가면 돼? 치역으로 넘어가서 모든 실수로 바뀐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 바뀐다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서 x, y를 바꾸고 각각의 정역과 치역을 구하셔서 뒤집어주면 된다.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을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번. 자, 보실게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아이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다 하면 얘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뭔가 하고 보면 역함수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1대1 대응인 함수 찍어봐. 이게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죠 하고 봤더니 기억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 함수기는 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어때? 달라. 그러니까 너는 1대1 함수긴 하지만 대응은 될 수 없다. 그럼 니은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1대1 함수기도 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 대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D급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고 1대1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으면 치역은 뭐라고? 실수 전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 맞지? 지금처럼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의역, 공역은 전부 다 뭐니까? 실수 전체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1대1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돼요.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구역 보이시죠? 얘 때문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x값을 찍었는데 걔네들의 함수값은 어떻다? 같은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제 기억나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되는 거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개만 됩니다. 될까요? 자, 211번 보시죠. 야, 나 혼자 너무 막 하는 거야. 지금 다 잘 따라오고 있니? 근데 지금 약간 진도에 약간 압박을 느껴서 좀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너무 호로록 가는 거 아니죠? 괜찮겠지? 자, 일단 가볼게. 자, 211번. 자, 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x하고 y를 뭐하라? 바꿔라. 그러니까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으면 이게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나는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식을 좀 이쁘게 쓰고 싶으면 y는 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3y 혼자 냅두고 2를 넘겨서 x 빼기 2라고 두시면 y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2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쉬운 것만 푸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는 x, y만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꿔야 된다고? 정의역하고 누구도? 치역도 바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죠? 지금은 뭐 왜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이 뭐라고? 실수 전체라고. 그지? 그리고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으니까 치역도 뭐다? 실수 전체라고. 그런데 그 치역이 얘에서는 뭐가 돼야 되고? 정의역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치역은, 정의역은 다시 뭐로 바뀐다고? 치역으로 바뀐다고. 이 관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좀 더 배우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지금은 좀 너무 많이 가면 힘드니까 요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풀고 한번 니네가 정리해볼게. 213. 여기 두 개는 좀 쉽습니다. 자, 213번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걸 가지고서 다음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a, b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fx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역함수 함수 값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대로 쓰지 말고 이거 들어간 거 나오는 거를 뒤집어서 원래 함수로 바꿔서 보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5 집어넣어서 a 되는 애라면 원래 함수는 a 집어넣어서 5가 되는 애일 거니까 원래 함수에다 누굴 대입? a를 대입. 그럼 너는 2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함수값은 5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서 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a 값은 정리해서 2 이렇게 찍히니까 그냥 a 값은 2 이렇게 이제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역함수에다 b를 넣어서 5가 된 거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래 함수라면 너를 원래 함수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5는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b는 이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는 그냥 f5가 돼서 여기다 5를 대입하면 11입니다.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b값은 11이다. 그죠?
자, 마지막 한 문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보죠. 이제 fx에서 일단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요 1번 조건을 보면 역함수 값을 준 거니까 빠르게 나는 원래 함수 조건으로 바꿔서 1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식이 종료가 되고요. 너도 마찬가지로 역함수 값을 받았으니까 원래 함수 값으로 바꿔주면 f는 3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로 fx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다가는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은 빼기 1입니다. 쓰시면 되고요. 너는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인데 그게 3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a에서 2a를 빼면 마이너스 a고요. b에서 b를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빼기 4니까 아, a 값은 4네. 그럼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fx가 완성이 되겠죠. fx는 4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하면 두 번째는 f 역함수 1을 구하라는 거니까 f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으면 너를 뭐로 두고? k라고 두고 원래식으로 돌려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 k 넣어서 4k-5인데 그게 얼마가 되게? 1이 되게 써주시면 k는 4분의 6,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서 답은 2분의 3. 풀어보시죠. 시작! 자, 일단 역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fa는 b를 만드는 함수에 대해서 fb를 a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리고 얘가 존재하기 위해선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역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직접 구해봤죠. 예를 들어서 fx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fx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고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다면 나는 얘를 뭐라고 두고? k라고 두고 fk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그렇죠? 역함수 함수값 구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함수를 직접 뭐 해봤다? 구해봤다. 구하기 하면 딱 두 개만 한 겁니다. 뭐 한 거야? x하고 y를 바꾼다. 그리고 누구하고? 정의역이랑 치역을 바꾼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역함수의 성질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f 역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역함수를 하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인데 이건 진짜 간단하거든요. 자, 봐봐. 진짜 쉬운 거야. 내가 a에서 b로 대응되는 걸 f라고 할게요. 맞지? 그럼 f의 역함수는 뭐야? b를 a로 만드는 애지. 됐어? 그럼 너의 역함수는 뭐야? f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의 역함수는 다시 f예요 라고 얘기한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약간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어떤 값이 g를 통과하고 f를 통과하는 거야. 그죠? 약간 기억나시지? 순서가 좀 중요한데 이런 걸 통째로 역함수를 하게 되면 g의 역함수가 순서가 바뀌어서 왼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함수가 붙는데 순서가 뒤집힌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아?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야, 자, 파, 좌, 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생각하면요. 원래 함수는 누구를 먼저 통과해요? g를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f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g를 통과해서 y가 됐고 그게 f를 통과해서 z가 됐다라고 하면 x부터 z까지 후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g 도트 f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이거의 전체에 뭘 구하고 싶다?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거의 전체 역함수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다 쓰면 안 되겠죠? 표기를 얘는 뭐가 돼? 이 전체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역함수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순서를 보니까 그럼 먼저 여기부터 가야 되잖아. 이게 f 뭐야? 역함수지. 그럼 f 역함수를 먼저 통과하니까 걔가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통과해야 되죠. g 역함수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g 역함수를 통과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때? 뒤집힌다.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또 엄청 중요한 거. 이건 뭐냐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아니면 f 역함수랑 f를 역함수를 헷갈리냐?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든 뭐가 됐든 순서와 관계없이 이 둘을 합성하면 i가 됩니다. i가 뭐죠? 누가 뭐를 얘기한 거던데? 제 입모양을 맞춰드릴까요? i가 뭐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항등함수 기억나요? 얘가 뭐야? i가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가 뭐죠? 항등함수? 그치, 들어간 애가 그대로 나오는 애.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는 애.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선생님 공간 활용을 잘 못했네. 이거 아까 거 있으면 바로 하는데 또 그래야 되네. 한 번 더 하면 돼. 자, A, 자, B. A에서 B로 가는 걸 F라고 하고요. B에서 A로 가는 걸 F 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잘 봐봐. 내가 A를 원래 함수 통과시키면 B가 되지. 그리고 다시 역함수 통과시키면 다시 누구로 돌아와? A로 돌아와. 이걸 좀 멋지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A를 원래 함수 통과시킨 다음 역함수 통과시켜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B가 됐다가 다시 누구로 나와? A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A가 그대로 A가 나오는 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음 이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F 역함수를 먼저 통과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B를 한번 넣어보죠. 그럼 B가 F 역함수를 통과하면 누가 됐다가? A가 됐다가 다시 F를 통과하면 누구로 돌아와? B로 돌아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간 애가 그대로 나오니까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부르는겨.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합성한 거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항등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 표현이 좀 나중에 많이 나와. 야, 봐봐.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야 라고 이렇게 한글로 한번 썼다고 치죠. 그러니까 fx하고 gx가 역함수 관계야 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야, 두 함수가 역함수야 라고 한글로 설명해주면 우리도 되게 편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얘네들 봐라 공부 좀 했나? 하면서 이렇게 준다고. fx랑 gx는 1대1 대응이며 f와 g를 합성한 거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자. f랑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개 표현으로 다르게 준다고. 그럼 이걸 보면서 난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하면 이 말인 즉슨 f와 누가? g가 무슨 함수다?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일단 두 분 다 역함수를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두 분이서 합성이 됐을 때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뭐다?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왜요 선생님? 하면 얘랑 원래 함수랑 역함수 이렇게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며. 이 됐지? 이거 대신에 그냥 G라고 썼다고 보면 뭔 말인지 되시죠? G가 뭔 거야 결국에? 역함수인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G가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주기도 한다 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은 아마 적혀 있고요. 저 마지막 것도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한번 적혀 있을 겁니다. 1, 2, 3, 4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성질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그래프. 딱 그래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함수는 딱 얼추 정의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역함수 그래프. 자, 여기서 이제 총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거거든요. 세 가지가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함수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뭐냐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보면 제가 어떤 함수를 y는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뭘 시키면 돼?
대칭을 시키면 저 i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는 이 함수를 우리는 fx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그냥 뭐야? y는 x 대칭을 시키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시키냐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왜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었는데 내가 a,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거든요.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 a, b가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fa가 얼마입니다? b입니다. 이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에다가 a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b, a는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역함수 b는 뭐다? a다. 이렇게 찍히는 거 맞지? 그럼 사실 역함수 관계가 그런 거잖아. x좌표, y좌표가 바뀐 애들이라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점도 x좌표, y좌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점도 x좌표, y좌표 바꿔주는 건데 그게 다 y는 x 대칭 시키는 거야.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뭐 시키면 y는 x 대칭 시키면 역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로 바뀌게 되니 그냥 너 대칭 시키면 된다. 이게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자, 함수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볼 건데 그래프를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이게 진짜 간단한 건데 나중에 이거 제대로 좀 정리 안 된 애들은 항상 이거 할 때 이상하게 막 그림 막 디자인을 막 한 땀 한 땀 하고 있다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내가 여기 x축 여기 y축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 상황을 잘 보세요. 내가 y는 fx라고 하는 원래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 원래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1 적었고 이야 그림 좀 망했지만 2라고 적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서 f1은 얼마니? 라고 물으면 조금 어렵죠? 얼마야? 2. 약간 고민은 했지만 2라고, 그치? 뭐 저딴 질문을 다 했어. 약간 이렇게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f1은 2잖아, 그치?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 이 1이라는 게 뭐야? 하면 x축에서 1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쏘세요 하고 2란 말이야. 돼요? 따라왔어?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원래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함수 그래프를 보고서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역함수 이 값을 구하고 있다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 역함수 그래프를 갖고 있으면 이 2라는 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x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함수가 역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누구 함수 그래프를 갖고 있어? 원래 함수 그래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2라는 값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값? 하면 y 값인 거 맞지? 돼요? 그럼 어디 축을 봐야 돼? y축을 봐야 되는 거야. 따라왔어? 그러니까 y축을 딱 보고 누굴 찾아? 2를 찾아. 그리고 쏘세요. 하면 x로 꽉 내렸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상황 정리돼요? 다시. 또 올라가야지. 요새 그냥 맞들렸네 여기. 여기 뭐가 있어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fx야. 근데 fx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대입하는 이 1이라는 값은 fx 이렇게 발표해. fx 입장에서 보면 x 값이 1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무섭다. 다시 내려올게. fx 입장에서 어디로? x축을 보셔서 1을 찾아서 대응시키면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fx인데 그 아이의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때 역함수의 함수값에서의 2는 원래 함수값에서는 뭐라고? y값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y축, 원래 함수에서 y축에서 2를 찾아서 쏘시면 그때 대응되는 x값이 역함수 함수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원래 함수 y는 fx와 역함수의 교점입니다. 역함수의 교점 구하기. 이것도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요거 하나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라이트하게 이렇다만 하시면 돼요. 자, 잘 보셔야 돼. 이것까지 굉장히 이 세 개가 다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교점 구하면. 교점 구하고 싶어. 하면 너하고 너를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뭘 놓고? 방정식을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그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다 이 얘기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y는 fx가 하나 있고 그 아이의 역함수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가 그 아이의 역함수라고 치죠. 그러면 그 아이의 교점 좌표 구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럼 그 교점은 여기에서의 y좌표와 여기서의 y좌표가 뭐 할 때야? 같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하고 너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방정식 풀면 된다고. 그럼 이거 뿅뿅뿅 풀어서 그때 x값이 예를 들어 3 이렇게 나왔다면 이 x값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그거 여기다 넣으면 f3 여기다 넣으면 역함수 3인데 그 둘 같아지잖아. 그지? 되죠? 요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교점 구할 때는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됐을까요? 아, 선생님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가르쳐요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 근데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그 둘로 연립해서 풀지 않고 얘는 어떻게 푸냐면 y는 fx와 y는 x 그러니까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저 역함수의 교점을 찾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y는 fx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fx는 x다라는 식을 세워서 이걸로 방정식을 풉니다. 에이? 굳이? 아, 근데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거기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론을 일단 확실하게 기억해. 내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원래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 x와의 교점을 가지고 구하면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원리 2에 한번 다시 해봐. 다시. 자, 그러니까 y는 fx가 이렇게 쓰지 말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y는 fx. 자,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 배웠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그어서 y는 x를 그어서 쟤를 뭐 시키면 된다고? 대칭시키면 된다고. 뭔 말인지 되지?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나 원래 함수랑 x의 교점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교점을 구하는 대신에 너하고 누구하고 교점을? x하고 교점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fx하고 y는 누구? x하고의 교점으로 계산을 한다. 약간 지금쯤 되면 선생님 했던 얘기 왜 계속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내가 진짜 단언컨대 니네 나중에 이거 풀 때 저걸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갖고 막 4차씩 풀고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안 풀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야 있잖아. 얘들아 역함수하고 교점은 y는 x랑으로 교점 구하는 거라고 딱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갑자기 아 맞다 이러면서 막 또 해. 이랬지. 그러고서 막 또 2주가 지나서 나를 딱 찾아와. 선생님 잘 안 풀려요 하면서 딱 갖고 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 뭔지 알아? 그 선생님의 어떤 마음? 한 번에 시키고 싶은 그 마음? 그럴 때 제가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시. 그래서 또 할 거야. 지겨워. 선생님 좀 그만 좀 세우고 아니고 끝까지 들어야 돼. 다시. fx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을 구한다고. 그지? 누구하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교점을 구한다고. 그때 누구 쓴다고? 원래 함수랑 y는 x 쓴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산이 된다고. 안 그러면 못해요 계산을.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점까지 한번 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다 정리를 했는데 자, 간단하게 보시면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내가 원래 함수를 가지고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그래프에서 본다면 그 역함수의 x좌표는 원래 함수에선 y좌표다. 요거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fx하고 원래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너하고 y는 x 가지고 교점 구한다. 이 세 가지 일단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노인네같이 자꾸 잔소리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랬는데, 자, 한번 문제 한번 풀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죠. 그럼 딱 쉬면 되겠다. 풀고 문제 금세 풀어요. 자, 21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죠. 자, fx가 x 플러스 1, gx가 2x 플러스 8인데 요렇게 생긴 i의 함수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4개나 통과해야 돼?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성질 중에 하나 뭐 있었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을 역함수를 취해주면 되는데 뭐가 바뀐다? 순서가 바뀐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앞쪽은 F, 뒤쪽은 F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너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이 돼 있네. 그럼 너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면 된다? 항등함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전체 함수값은 항등함수에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1이라는 값이 F를 통과하고 역함수를 통과해서 뭐로 나오는지만 결정이 되면 그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 1이 F를 통과하면 여기다 1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에 G 역함수 누굴 구해주면 된다? 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G의 역함수의 원래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역함수를 뭐라고 잡고? K라고 잡고 나는 G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찍어주면 2K 플러스 8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럼 네가 얼마면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되니까 K 값은 뭐로 결정?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봐요. F1이 통과해서 2가 됐고 그 2가 G의 역함수를 통과해서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죠? 근데 그 I가 항등함수를 통과하는 셈이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괜찮아요? 야, 이거 진짜 안 어려운 건데 모르면 다들 이상하게 풀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오케이?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끊죠. 자, 다음 문제 219번. 역함수 함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원래 함수고요. 그리고 그 i랑 y는 x라는 직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요 c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가 문제고요. 자, 일단은 합성된 f의 통째로 역함수를 취한 거니까 각각을 역함수를 취해서 순서를 바꾸시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원래 함수라고 우와 y는 fx 그걸 가지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너부터 한번 구해보죠. 역함수 c는 얼마냐 하면 어디 축을 보라고? y축을 보라고. y축을 딱 보고서 c를 찾아. 그리고 이 함수에 맞춥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x값이 뭐가 될 거다? 함수값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근데 네가 얼마야? 나 모르겠는데 하고 딱 봤더니 이 값이랑 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어디? y는 x에 맞추면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어? b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가 뭐다? b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즉 f 역함수 c 값은 얼마입니다? 함수값이 b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통과하고 나온 값은 b가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 역함수 b는 얼마냐?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풀면 됩니다. 그럼 또 하면 돼요. 이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디 축에서? y축에서 b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y축에서 b를 찾아서 원래 함수에 대응되는 x값을 딱 찾으면 그게 함수값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면 다시 한번 y는 x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a를 짠짠짠짠짠짠 여기 a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하고 대응되는 이 y값은 x값이랑 같아서 너는 a일 거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너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통과한 함수값은 a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되나요? 자, 221번 하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겁니다.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4일 때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줬다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fx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땐 우리는 fx와 x의 교점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fx하고 y는 x의 교점으로 구하면 돼. 근데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얼마래? 4다. 이렇게 준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기 지금 y는 x가 있고 여기 y는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교점의 x좌표가 4 이렇게 준 거면 이 교점은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4면 무조건 y좌표가 얼마야? 4야. 맞지? 그 얘기인즉슨 이 4라는 걸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F4랑 4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
같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교점이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한 거랑 4를 여기다 대입한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F4랑 4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해서 F4랑 4가 같으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F4는 얼만데? 하고 보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얼마? 8 더하기 A. 근데 그게 얼마면 된다? 4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시작! 보시면 이렇습니다. fx가 이렇게 2차식 형태의 정역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로 생긴 fx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사실 한 10분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설명할 게 되게 건덕지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것까지 다 하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지금 딱 제일 중요한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살려서 설명을 할게. 오케이? 자, 일단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하고 교점 구한대. 어떻게 한다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원래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다. 이것만 좀 확실하게 기억하자.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의아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는 x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뭐다? 0이다. 그래서 x의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x값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이 되는데 여기서 x는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0은 안 되고 누가 돼?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얼마야? 3이지? 그럼 y좌표는 무조건 얼마 된다? 3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왜요? 하면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되죠?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2차식 형태로. 얘가 1, 마이너스 1에 이제 꼭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y는 x가 뭐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뭐. 그럼 그때 교점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x좌표 하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되죠? 그러면 그 x좌표 3은 어디 위에도 있으니까 y는 x라는 함수식 위에도 있으니까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서 y좌표는 그냥 3 이렇게 찍힐 거라고. 되죠? 그래서 얘는 몇 컴마면? 3,3이다. 요것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하죠. 자, 230번. 뭐 잠깐 정도 괜찮잖아. 자, 230번 보시죠. 야. 자, 뭔가 굉장히 복작복작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꿀 문제죠.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선만 찍찍 잘 그으면 답이에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있는데 제가 하기 전에 좀 선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죠.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은 게 fx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은 게 gx다. 이렇게 표시만 좀 잘 해놓을게요. 그리고서 여기에 보이는 4개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봐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저기 위에 좀 다시 써볼게요. g24 더하기 f 역함수 2 더하기 f 역함수 합성함수 g의 역함수 3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히 볼까요? g4를 구하자. 이게 문제야. 첫 번째 거. 그런데 내가 지금 gx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gx에서 g4를 구하려면 요 x에다가 누구만 찾아주면 돼? 4만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x에서 4를 쏘세요. 그러면 딱 대응되는 y값이 누구야? 2잖아. 그러니까 g4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는 f 역함수 2입니다. f 역함수 2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f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식은 fx야, 그지? 그러면 요 f 역함수의 2는 어디 축에서 찾으라고? y축에서 찾으라고. 되지? 그럼 y축에서 2를 이렇게 찾아서 fx한테 쏘면 그때 대응되는 이 x값이 역함수 함수값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쓰면 돼? 1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왜요? 라고 하면 f1이 지금 인 거잖아. 그러니까 f 역함수 2는 1이겠지 뭐. 역함수 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한 방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역함수하는 건데 합성함수 역함수하는 건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역함수 취해주는데 누구를 바꿔야 된다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너는 역함수 취해서 G 역함수가 되고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3이 얼마니? 라고 하면 fx에서는 x자리에 3을 넣으면 되니까 f3을 쏘세요 하면은 그때 대응되는 y값이 4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3은 4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너는 결국에 g 역함수 4를 구하세요가 될 거고요. 그럼 g 역함수 4는 gx의 입장에서 보면 역함수 값 구하는 거니까 이 4는 뭐로 봐야 된다고? y축 값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y축에서 4를 찾아서 gx로 쏘세요. 그럼 대응되는 x값이 뭐가 된다? 역함수 값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6은 9예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99쪽까지 하고요. 98쪽도 지금은 안 할게요. 쭉 넘어가서 유리식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는 하세요. 99쪽은 숙제로.